네, 2020년 11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자, 법법자 없을 무자, 썩을 부자. 야, 그거 참 보기 좋다 할 때 장관이다. 법, 영어로 move, 움직이다 장관.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추미애는 문정권 붕괴의 트로이 목마인가. 몇 해 전에 한번 터키를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어느 관광지에 트로이 목마의 모조품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린보다 훨씬 큰 나무로 만든 말 형상이에요. 그 말 뱃속에 이제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글쎄, 그 사람이 들어있는 걸 밖에서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 같은데. 특수부대가 또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뭐 그걸로 역사가 바뀌었다니까 뭐 그렇구나 하기는 하는데, 막상 이렇게 전쟁을 다루는 기자로서 봤을 때 이게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여기 숨어 있을 수나 있었겠나, 이걸 옮길 때 과연 몰랐겠나 하는 의심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밀번호 자백법 만들라. 법무장관 추미애, 이런 제목이었죠. 법자에 없을 무자, 법무장관이라고 제목에 아주 신문 제목에 딱 찍어서 올려서 눈에 띄었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검에 압수당했죠.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 비밀번호니까 우리 왜 핸드폰 풀 때 이렇게 패턴하고는 다른 거겠죠. 뭐 자료에 또 비밀번호 넣으라고 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을 검토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추 장관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에 대해 법조인들은 헌법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놨고,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방어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격이다. 독재 시대에도 없던 반인권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된 데는 이런 추 장관이 이렇게 지시를 낸 데는 사연이 있죠. 서울고검이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뭐 유착이 됐다 그래서 검언 유착이라고 이제 검찰이 몰아갔었잖아요. 근데 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하겠다고 왔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뭐 둘이 다퉈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 서울고검이 그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하게 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그 다음에 이제 정진웅 부장은 차장으로 진급해서 지방에 갔는데, 어쨌든 기소가 됐으니까 일을 못하도록 법무부에 직무배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추 장관은 서울고검이 정진웅 차장검사, 현재 광주에 있는데 을 기소한 것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한 것이 적정했는지 대검감찰부에 진상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네, 이렇게 딱 줄 세우고 편가르기로 들어간 거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이거 가지고 검찰 내에서 특별히 뭐 논란이 일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 검찰에서 한 기소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거는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추 장관은 이런 요청을 할 때 대검 감찰부장이 배제가 됐다며, 이렇게 이런 건을 할 땐 감찰이 봤었어야 되는데 감찰을 못 보게 했다며 서울고검의 기소를 문제 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오는 거죠. 참.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물론 뭐 민변도 있으니까 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추 장관이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헌법과 법률을 농간하고 있다는 게 많은 의견입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특정인 한동훈을 겨냥한 법이 국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은 그 법이 모든 국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칠 건지 추 장관, 당신도 변호사 출신인데 생각해 봤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당사자죠.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한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이다. 예, 추 장관을 비판했죠. 예. 헌법상 권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자기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술 거부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상당히 반헌법적이다. 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 변협 회장, 무슨 법적 근거로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추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이다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자 11월 13일자 문화일보 일면에 나왔던 건데, 제목은 법위에선 법무장관. 네, 여기까지는 평범한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야당은 문 대통령이 추후 경제를 결단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읽어가면서 이제 재밌는 표현들이 나왔어요.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법위에 군림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야권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추 장관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추미애 장관을 방치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죽어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이런 내용이 나요.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법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영어로 move, 움직이다,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하고, 법을 무시하는 법이 없는 법무장관이라고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 정도 이런 기사는 기자들이 잘 안 쓰는데 심하면 씁니다. 기자들이 또 관찰자이긴 하지만 너무 심하면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되게 법무부에 출입하면 법무부 편을 들어주는데 이 모양이네요. 또 11월 13일 날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3부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인 재판부에서 검찰이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검찰이 재항고를 했었는데 그걸 기각했습니다. 즉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네, 제가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이정훈 TV에서 별도의 섹션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언론 탄압이고 엉터리의 기소입니다. 뭐 법을 전공하지 않은 기자도 제가 뭐 사법을 특별히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는데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3월 13일 이동재 기자는 이게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회사 조사에 응해서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2대하고 노트북을 제출했습니다. 하나를. 근데 그거를 5월 14일 서울중앙형사 1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서 이 둘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해서 이동재는 내가 준 거는 회사에 준 거지 검찰에 준 게 아닌데 왜 가지고 가느냐. 그건 마음대로 가져온 거니까 내 걸 돌려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었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한 재판이나 또는 검사나 경찰이 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 그런 처분이나 재판을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게 준항고를 냈는데 이것이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0일 단독 김찬년 판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김 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피의자는 이동재 기자죠. 이동재 기자는 본인이 영장을 보지 못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근데 수사기관이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에게 영장을 보여주고 그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고 채널A 관계자를 받아서 받아갔잖아요. 이거는 이동재 기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가 같다라면서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불복해가지고 자기네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다시 패한 겁니다. 네. 이동재 기자 사건은 전형적인 잘못된 사건이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 기자협회나 또 언론노동단체에서 싸워야 할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포렌식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해서 이제 그 다 내용을 다운받았겠죠. 그걸 다 삭제해야 될 겁니다. 안 하게 되면
그들이 또 불법으로 걸립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자령 헝칼 쓰듯이 날뛰던 추미애 장관과 그를 따르던 검찰 행동에 제약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자령 헝칼 쓰듯이 날뛰던. 이 법무부 뭐 이런 표현들은 법이 없는 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는 쭉 자료를 보니까 지난 9월 13일 부장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인 장동혁 씨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법자 없을 묻자 법무부 장관이란 제목을 달고 추 장관 아들 사건이 시끄러웠으니까 그 변호를 맡았던 현모 변호사를 비판한 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화려한 네일 아트, 여자들 손톱에다 뭐 온갖 거 붙여서 반짝반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그 손가락, 네일 아트한 손가락으로 뭐를 보라고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거는 법조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법을 만들고 조작하는 법조인, 지금 한자에 보이십니까? 법법자에 만들조자. 의 발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법을 무시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법무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기 전에는 법원을 향한 비판이 제법 있었죠.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처럼 저항하는 판사가 없었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아서 그렇지, 충돌이 있었으면 더 많은 비판이 나왔을 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법조를 비판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래도 뭐 검사들이 대들고 하는데 판사는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수사검사들은 자기가 수사를 해서 공격적으로 자료를 모으잖아요. 판사들은 그 온 걸 받아갖고 이렇게 채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동적인 성향 차이가 아닌가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저도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을 때 제가 좀 판단 미스를 했어요. 저도 사건이 일어나면 예측을 한번 하고 바라보는데 뭘 잘못했느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씨는 판사 출신이죠. 여성 판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여성 최초로 5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67대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 씨가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두 번째 여성인가요? 아주 상당히 영광을 누린 자리였죠. 이런 분입니다. 이 추미애 씨가 2016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쯤에는 민주당 대표였는데, 그때 아주 뭐 여성 대통령이니까 여성 당수가 되신 거죠. 그래갖고 10만 촛불 민심을 전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26년 11월 14일인가 그쯤 될 겁니다. 상당히 어그레시브, 공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여 영수회담, 당대표회담이 열리나 그랬는데 갑자기 추 대표가 또 그래놓고 취소를 했어요. 자기 당에서 반대하고 뭐 여권서 반대한다고. 글쎄 뭐 꼭 사람을 예비고사나 연합고사, 학력고사 점수로 판단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 추 대표를 보게 되면 그분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아닙니까? 상당히 거기서 프라이드 할 겁니다. 프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고시를 본 적이 없으니까. 박 대통령은 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그거는 물려받은 거지 본인이 획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시에 합격한 경력을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자신도 여성 대통령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미 당대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장관이 했으니까 이제 물러설 수는 없고 더 앞으로 간다면은 총리나 또는 뭐 서울시장 또는 대통령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추미애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때 공수처 신설에 법조인들은 상당수가 부정적이었어요. 두 개의 검찰을 두는 거는 대한민국에 두 개의 군을 두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은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장관까지 하고 여당의 대표도 했고, 그러면 뭐 총리나 서울시장, 대통령 정도를 남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하려면은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측을 했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추미애 씨는 국민 다수와 법조인의 의견을 수용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 인기 없는 문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갖고 나와가지고 오히려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려고 할 것이다. 그게 아마 정치인 마인드가 아니겠냐.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트로이 목마로 갔습니다. 근데 이 추 장관이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제 뭐 군에서 특혜를 받았다 시비를 거기면서 오히려 뭐 친문이 아닌데도 친친문 쪽으로 가버렸죠. 네.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문정부하고 완전히 그 앞장서 싸우는 모양이 돼갖고 법조계가 전체와 다투게 되고 지금은 법조 기자들도 참 심하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해도 문제고요. 해임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해임하면은 레임덕이 올 것 같고 해임 안 하면 점점 윤석열 씨가 커져갈 겁니다. 추 장관이 공격할수록 자꾸 윤 총장이 거물이 되는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몇몇 정치인들은 추 장관 나도 좀 때려줘.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니까. 지금 와서 문정부에서 윤석열 총장 해임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 장관 해임이 큰 문제가 됐어요. 윤석열 장관 해임해도 윤석열 총장 해임해도 그분은 정치력이 커져갖고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고 추 장관을 과연 해임했을 때 문정권이 어떤 타격을 입고 해임을 안 했을 때 어떤 타격을 입는지 이게 계산이 안 돼서 더 주목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왜 이런 지경이 됐는지 참 답답하죠. 우습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법체제가 하도 엉터리로 돼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문국이다. 문자는 문재인 문자입니다. 대한민국 법률 용어집이란 글이 나돌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현 정권이 사법기관을 하도 흔들어 나갔고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사법부 지금 한자 나오는데 그 사법부가 아니라 하도 사법부를 흔들어 놨잖아요. 사법부 총수도 구속시키고 하니까. 법이 죽을 사자, 법법자, 썩을 부자, 사법부다. 사법부가 아니라 죽은 법이 썩은 부, 법이 죽어 썩고 있다. 사법부다. 이렇게 했고. 법원은 법이 멀리 있다. 멀언 짜서 법원이라고 하는 풍자가 나오고요. 판결은 왜 당신은 뭐뭐가 결여돼 있어 할 때 결자는 모자랄 결, 이그러질 결자잖아요. 그 결자를 써서 판결은 올바른 판단력이 결여된 결론, 판단이다 해서 판결이다. 네. 그렇게 하고 법관은 우리 관 속에 들어간다고 죽으면 들어가잖아요. 그 관자, 나무 목자에 관자 써서 법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용어집이 나왔다는 농담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 법조인이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신한사리에선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권 인사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사법부는 죽을 사자, 법법자, 썩을 부자의 사법부. 법원은 법이 멀어졌다는 멀언자 법법원. 판결을 판자에다 이지러질 결자의 판결. 법관은 법이 관 속에 묻혔다는 법관.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무리한 검언 유착 수사. 네. 그 후에 특정 언론하고 검찰이 오히려 유착한 검언 공작이 드러났죠. 그건 수사도 안 해요, 검찰이. 그렇게 터져나오니까 이 수사를 주도한 검찰은 이 검자는 원래 칼검자가 아닙니다. 근데 칼검자로 바꿔놓고 핍박하다 그럴 때 찰자 쓰잖아요. 핍박할 찰자를 붙여서 칼검자, 핍박할 찰자. 검찰이다. 네. 칼을 갖고 핍박한다. 그래서 검찰로 표현하고 법무부가 아니라 법은 없고 썩었다 해서 법법자에다 없을 무자에다가 썩을 부자. 네. 사법부처럼 썩을 부자를 또 쓰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법이 썩어서 볼만하다라는 뜻으로 야 그거 참 경치가 좋네 장관이네 하는 그 장관. 법이 없고 썩어서 법무부 장관 그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찰 수사권 확대 때문에 굉장히 문정부의 말을 잘 들으니까 경찰은 정권 편에 기울어 반대 세력을 핍박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울 경자에다가 핍박할 찰자를 써서 경찰. 헌재는 제4부라고 하는데 자꾸 정권이 요구한 대로
판결을 해주니까 재앙을 갖다 바친다면서 바칠 원자에다가 재앙제자 써서 헌재 이렇게 한다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스스로 사법부에서 이렇게 자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지난번에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거는 정리해 줬잖아요. 천만다행으로 살았잖아요. 불기소했을 때 그때 추 장관이 송구하다. 아들 문제에 대해서 아들이 문제 없다는 거 받은 게 나는 감사하다라고 사퇴를 했으면 훨씬 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커져갖고 추 장관이 결초보온에 하느라고 더 날뛰는 바람에 추 장관, 문 대통령이 모두 외통수로 몰려버렸어요. 이제 추 장관은 아름다운 퇴임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뭐 총리나 서울시장 뭐 바라보기엔 더 어려워졌죠. 근데 문 대통령도 해임할 시기를 잃어버렸어요. 추 장관은.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장 임명도 어려워질 겁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이미 야권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잖아요. 검찰개혁도 물 건너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다 그러면 이건 역풍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는 기자 입장에서 제 의견인데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참 치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분은 판사 출신이죠. 근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7,000페이지에 이르는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7,000페이지. 대단히 한 몇 달을 조사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받고도 검찰이 가만히 있다면은 검찰은 바보입니다. 7,000페이지의 수사 자료를 최재형 원장이 넘겨준 거는 검찰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너 이거 이상 조사할 수 있어? 던진 거고.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 가만히 있어? 그럼 너는 정권의 시녀야, 개야, 이런 얘기입니다. 최재형 씨가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냐? 아직도 월성 1호기 돌아가요 라는 지시, 대통령 지시 때문에 이게 갔잖아요. 그러면 검찰도 자존심이 있으면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은 거는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거니까 그건 거론 안 했으니까 그걸 건드려야만 검찰은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잡아놨었죠. 일본에서 다나카 총리를 한번 잡아넣으려다가 그분이 자연사하는 바람에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 끝나긴 했지만 일본도 겨우 하나 한 거를 한국군 둘을 했다가 최근에는 박근혜, 이명박까지 4명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어떻게 하라는 걸 말 없이 딱 최재형 감사원장이 던져준 겁니다. 이 검찰이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딱 봐내는데 굉장히 자존심 센 사람들인데 대검에 있고 감사원에 있고 재판부에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딱 보면 아는데 이렇게까지 수사 참고 잘해줬는데 그 이상 못 가면은 검찰은 검찰이 아니죠. 자,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는 최이봉,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고 그 당시에는 산업비서관이었을 겁니다. 경제 쪽으로만 조사하고 있는데 탈핵 정책을 핀진 거는요 사회수석 쪽입니다. 김수현 씨가 있던 쪽. 이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현상인데 시민단체들을 위한 조직이거든요. 어떻게 자꾸 시민을 자꾸 가게 되면은 진짜 시민도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커요. 그런 조직을 문정부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이봉 씨는 처음에 탈핵하자 할 때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탈핵 비판 책을 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도. 그 암울한 시기에. 최이봉 씨는 좀 반대했었어요. 근데 나중엔 결국은 이제 앞장서 뛰긴 했지만 이 탈핵을 하도록 만든 사람은 사회수석입니다. 그쪽으로 수사를 해야 되죠. 하란 얘기죠. 네. 거기에 탈핵 운동가들이 많이 숨어 있었거든요. 환경론자들이. 그걸 수사하는 얘기죠. 그리고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못하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판사 출신 최재형 원장이 수사 자료를 준 것은 이렇게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최재형 원장을 임명한 걸 보게 되면요, 문 대통령이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명망만 듣고 남재준 씨를 육군 총장에 임명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바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바르니까 같은 건 줄 알았죠. 근데 달랐죠. 남재준 씨는 딱 버티면서 군 인사를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한테 대들었습니다.
최재형 씨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딱 버티면서 대통령이 찍은 감사원 임명하라는데 제청 안 합니다. 딱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남재준 육군총장이 있을 때는 남재준 총장하고 같이 손바닥을 맞춰줄 상대가 없었어요. 혼자 싸웠어요. 6번 안에서 이제 뭐 윤일영 인사참모 이런 분들하고 쭉 기무사령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하들하고 의견을 맞췄지 밖에서는 없었는데, 지금 최 원장한테는 최 원장만큼이나 자존심이 강한 검찰에 윤석열 총장이 있어서 둘이 짝짝짝 합의 맞아 들어갈 겁니다. 구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가 아프죠. 이미 12개 뽑았는데 더 뽑을지 뭐 어떤지 모르겠고, 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고 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연설문을 할 수 있고 즉석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항상 A4 용지를 보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읽어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아마 의사분들은 금방 감 잡으실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아까 문정권을 무너뜨린 트로이 목마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네. 적을 속이려면 나를 속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도 속아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적을 위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 명당을 얘기할 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구령쟁주의 터냐 구사쟁화의 터냐. 네. 구령쟁주는 여의주가 아주 좋으니까 그냥 9마리 용이 막 여의주를 막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그건 명당터죠. 그거는 명당에 묻힌 분이 매우 힘이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구령쟁주의 터에 묻히는데, 그분이 너무 허접하면은 9마리의 뱀이 깨구리한테 덮치는 죽음의 터가 된다. 이건 아주 뭐 풍수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청와대에 가신 분들이 뭐 뒤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가 터가 나쁜 게 아니라 그 터의 기운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18년은 버텼고 뭐 전두환은 8년 버텼고 경무대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12년 있었냐. 그분들은 굉장히 셌던 거고, 5년씩 하는데도 5년 못 채운 사람들은 뭐 거의 뭐 비실비실해서 나온 YS, DJ 다 그랬죠. 아들 문제로. 네. 그런 무슨 약한 거죠. 그리고 저는 물러갈 때와 나갈 때, 그리고 그거를 꼭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노에 인생을 살면서 나가고 물러가고 그리고 나타나고 세상에 들어가고 세상을 등지고 숨을 때를 선택을 잘하라 그랬습니다. 나가는 건 진, 물러나는 건 퇴. 세상에 탁 나가는 거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는 볼견자인데 나타나는 현입니다. 현대할 때는 같은 뜻으로. 그다음에 숨는 거, 은. 그래서 진퇴현은을 잘하라. 이걸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어에. 진퇴현은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문제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어에는 천하의 유도 즉현, 무도 즉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즉 세상에 나가서 본인을 드러내고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면, 무도, 도가 없으면 숨어라 그랬습니다. 때가 아니면 나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자꾸 난세를 만들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인물들이 무도인 걸 아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무도 즉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허접한 사람들만 이제 장관시키는 모양이 되겠죠. 이건 문 대통령 책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바람이, 추풍이 점점 난세를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적입니다. 똑바로 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현명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기분 좋게 해야 되죠. 돌쇠처럼 덤벼 들어가고 일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제 문 대통령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또 실기를 하게 되면 점점 상황은 커집니다. 법무부 장관이냐, 법을 움직이는 법무부 장관이냐. 청와대에 계신 분들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